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슬픔은 특별한 계기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의 속도에 걸음을 맞추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면이 소진되고 마음 한구석엔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여유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내느라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감을 느꼈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 뭔가 쿵 마음에 와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울면 됩니다. 홀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죠. 이것이 전승환 작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에서 말하는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힘내 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무슨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누구의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외로움이 덮쳐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책과 문장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는 저자가 가장 공감하고 큰 위로를 받았던 문장을 모아 담은 책인데요. 저에게도 위로를 주었던 책 속의 글 한 편을 소개합니다. 어쩌면 넌 네 인생에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지. 아직 여름이 한창이지만 너의 마음은 여태 겪어본 적 없는 가을의 언저리를 떠돌기도 하고 한겨울의 거리에 내몰린 기분이 된 적도 있었을 거야. 뼛속으로 파고드는 추위를 잊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웃거나 소리를 지르는 널 본 사람도 아마 한두 명쯤은 있었겠지? 어쩌면 넌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자주 변한다는 생각과 또 어떤 것들은 생이 끝날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절망이라는 벼랑에 서서 무구하고 잔인한 바다를 내려다보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단 하나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어 조금만 더 걸어보자고, 조금만 더 움직여보자고 스스로를 부추기며 한숨 같은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했을 거야. 황경신 작가의 에세이 밤 11시에 실린 문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감정의 변화를 사계절에 빗대 표현한 문장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단단히 준비한다고 해도 언제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들이닥치죠. 뜻밖의 일에 그저 헛웃음만 나는 날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대처하고 수습하며 넘어가기도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지쳐 무감각해집니다. 마치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잿빛 풍경의 겨울처럼 말이죠. 반면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억은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전 동네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문득 진동을 느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제야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이 됐고 부재중 전화도 몇 통이나 찍혀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 나 집에 거의 다 왔어. 먼저 주무세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친구들과의 수다에 열중했죠. 그런데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또다시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승환아, 어디냐? 다 와간다며. 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추운 날 굳이 밖에서 절 기다린다는 엄마의 말에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엄마, 왜 밖에서 기다려요? 오늘 얼마나 추운데. 내가 언제 갈 줄 알고요. 다 와간다며. 같이 팔짱이라도 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늦나 보네. 화를 내기는커녕
다정하기만 한 목소리에 죄송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을 무릅쓰고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느껴졌죠. 전 바로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여전히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TV만 켜져 있는 거실에서 졸린 눈 비벼가며 맞아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져 다가가 꼭 안아드렸죠. 엄마에 대한 수많은 기억 중에서 왜 유독 그날의 일이 인상 깊게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어느 시를 읽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박노해 시인의 겨울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겨울은 암울한 시대를 상징하지만 제게 이 시는 더없이 훌륭한 사랑시로 느껴집니다.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시인의 말은 아무리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체온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차가운 날이었기에 엄마의 따스한 마음이 더욱 애틋하고 충만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겨울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곁에 남아있는 작은 온기와 사랑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이기도 한 것은 아닐까요?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 없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려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전승환 작가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가요?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았나요? 슬픔이 불쑥 찾아왔거나 괜히 마음이 공허해졌다면 책과 문장에서 잠시 쉬어가기를.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